중국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고 왠지 들어가기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요,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정품을 넣었는데 고객이 받은 차량엔 로고부터 이상한 가짜 부품이 달려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중국 시장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투자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안전함의 대명사였던 볼보는 트럭과 승용차 부문을 분리해서 승용차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이후 볼보는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볼보와 협업 중인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바우스 앤 윌킨스 로고가 이상한 거죠. I와 L의 알파벳 위치가 바뀌어 있고 W 대신에 V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였죠.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변속 레버라고 했는데 빛도 나지 않는 그냥 유리 조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차량의 위조 부품이 설치가 된 거죠. 차주는 대리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판매원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V자가 두 개 들어간 것과 W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결국 대리점은 스피커가 여전히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SNS에 사연이 퍼지니까 다른 소비자들도 본인 차량에서 동일하게 가품 의심이 되는 부품들이 발견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본사에서 출고를 할 때 정품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간 유통 단계에서 딜러가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볼보 중국 지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브랜드 신뢰도는 중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기업의 중국 진출과 관련한 우리나라 사례도 있어요. 2024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량에 피해를 입었고 화재 진압에만 8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큰 사고였죠.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벤츠는 원래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로부터만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에는 중국 내에서 수익권에도 없던 파라시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벤츠인데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벤츠가 이미 2019년에 파라시스라는 회사의 지분 3%를 인수했던 겁니다. 이 3%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전격 인수에 가깝습니다. 이 비상장 회사라서 지분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벤츠가 하라는 대로 할게 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문제는 이미 해당 기업이 중국산 저품질 배터리로 유명했던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품질도 안전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품을 자사 차량에다 탑재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서는 벤츠 출입 금지와 같은 현수막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게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벤츠 전기차를 사면 내 배터리가 뭔지 알려주는 시스템도 생겼었습니다. 경쟁사인 BMW에서는 우린 한국 배터리 사용해요 광고하면서 그 당시 전기차 매출이 오르기도 했었죠.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 벤츠는 전기차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미 사람들의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이 가버렸는데요. 이거 비슷한 사례가 삼성에서도 있었어요. 2018년에 삼성전자 중국 지사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슈프림과의 협업을 공식 발표합니다. 행사장에는 슈프림 CEO라고 소개된 인물이 무대에 올랐었고 중국 시장 진출 및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협업한 슈프림이 진짜 슈프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을 기반으로 한 진짜 슈프림이 아니라 상표권 공백을 틈타서 유럽과 중국에서 합법적 짝퉁으로 활동하던 가짜였다는 겁니다. 언론과 대중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이후 협업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미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기고 난 후였습니다. 물론 삼성은 한국 본사의 통제하에 여러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니까 볼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중국 지사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 기업들의 중국산 물건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요? 물론 중국 시장은 분명 큰 매출을 일으켜서 회사에 이득이 될 겁니다. 시장의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킬 정도로 품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다. 중국에서의 매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투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어쩌면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경제 문맹이라는 별명이 있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